이제 우리가 책을 읽어줄 때 표지를 앞에를 보고 뒤에를 이렇게 펴서 봤을 때 앞뒤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펼쳐서 아이한테 보여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그리 질리는 가려워 이렇게 제목을 읽어주기 전에 아이마다 한글을 아는 애가 있을 거고 모르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한글을 모른다고 치고 와, 지금 여기에 누가 있을까? 그죠? 여기에 누가 있을까? 아, 잠깐만 제가 엎드려. 더워라. 여기 내렸다 올랐다 해서. 여기 누가 있을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누굴까? 곰을 알고 있으면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곰을 알고 있으면 아이한테 그냥 곰이라고 할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얘는 명칭은 굳이 따지자면 얘는 불곰이에요. 불곰. 자연 관찰 이따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곰이라고 해도 되고 조금 4세, 3세 이상이다 그러면 불곰이야, 불곰인 것 같아. 색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곰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누굴까? 이 친구는 누굴까? 어, 이 친구는 누굴까 해서 사실은 여기에 그림 자체로 봐갖고는 여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얘가 주인공이라는 거 느끼시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어머니들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연 관찰을 안 본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곰이 있고 얘는 누굴까 기다렸다가 얘는 이름이 누구냐면 비버야. 비버라고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가 여기는 지금 장소가 어딘 것 같냐면 약간 숲인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숲에 여기에 보면 누구야? 사슴도 있고 여기에 보면 새도 있고 와 여기에 보면 벌도 있어. 벌집도 있고 근데 이런 걸 아이한테 다 찝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 표지 앞뒤면에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표지를 읽고 가는 거랑 그냥 그리 질리는 가려워하고 그냥 책장을 넘기시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궁금증이 유발이 되고 책을 넘겼을 때 아이가 집중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표지를 보면서 충분히 아이의 연령대에 맞게 질문을 해주시고 모르면 엄마가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 벌이 있네 저번에 봤지 충분히 여기서 아이랑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책을 넘겼을 때 이렇게 보시면 면지죠. 면지예요, 드디어. 자, 면지도 중요하다겠어요. 면지도 지금 아까 표지에서 본 거랑 조금 다르게 숲은 숲인데 여기 아까 앞에서 나왔던 애 중에서 안 봤던 애는 얘도 보였네요. 그죠? 얘는 누굴까? 얘 사슴, 여기 곰도 있고 여기 비버도 있어요. 근데 앞에 내용하고는 약간은 다르죠. 어, 약간은 다. 그리고 이제 여기 책 보시기 전에 여기에 이제 세계창작 같은 경우는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있어서 그림에 여기 보면 빅토리아 카샤네 해서 작가를 여기에 보시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적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책을 읽기 전에 이게 어느 나라 창작인지는 대충 알고 계셔야 어머니가 책 읽어주기 훨씬 수월한데 보시면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 쓴 거고 그리고 이 영국 사람이 뭐를 같이 했다가 책을 보시면 글과 그림을 같이 적은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작가가 글도 적고 그림도 그린 경우가 있고 작가가 글만 쓰고 그림은 다른 사람이 일러스트레이터가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글과 그림이 같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거에서 되게 구조가 잘 맞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 글과 그림을 작가가 다른지 글을 쓴 사람은 누구고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아이한테 읽어주기 전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리즐리라는 말이 되게 낯설지만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국의 그거를 이 한글로 해석했다고 보시면 돼요. 번역을 한 거. 그래서 이 그리즐리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여기 곰이야. 곰이라고 말을 해주셔도 돼요. 그냥 굳이 이 이름을 다 안 해주셔도 돼. 그래서 표지를 보시면 그리즐리는 가려워. 근데 곰이 가렵대. 곰이 어디가 가려울까?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애 같으면 등을 대고 있으니까 엄마 등이 가려운가 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려운 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 되고 그다음 면지에서도 보면은
여기 아까 나왔던 애들이 또 나와요. 숲에서 지금 여기 사슴도 나오고 주인공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비버도 나오고. 자, 그리고 다음도 또 중요해요. 이 부분도.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앞에 표지에서 그리즐은 가려워내 있고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곰이. 곰이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서 이 곰이 지금 이 정도로 보면 아이들이 그림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엄마 근데 책 안 보이세요 혹시? 곰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곰이 자고 있어. 근데 지금 곰이 자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어디예요? 굴 안이겠죠. 굴 안. 그리고 지금 밖에는 요만큼만 보여요. 이만큼만 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만큼만 밖의 세상이 보이는 건 이 아내가 지금 어디서 자고 있냐면 굴 안에서 곰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곰은 어떤 거냐면 곰은 겨울잠을 잔다 안 잔다? 겨울잠을 잔다.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제로 뽑았을 때 이제 봄에 겨울잠을 자고 봄에 깨어나는 애들이 요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겨울잠을 자고 다음 장을 넘기면 알 수 있어요. 겨울잠을 잔다 안 잔다. 봄이 왔구나. 곰 한 마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났어요. 이건 해주셔야 되죠. 그죠? 그림 읽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곰 한 마리가 와 지금 겨울잠에서 깨어서 밖으로 나온 거야. 음. 그리고 이제 곰이 깨어나서 여기 보면 꽃도 피어 있고요. 물도 흐르고 있고 지금 계절상으로 봐서 무슨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 이 계절도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계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 색깔이 많고 꽃도 피고 지금 그리고 밖에 나가면 봄이라는 계절을 느낄 수 있잖아요. 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와 지금 겨울잠을 자고 나서 곰이 깨어났는데 와 지금 봄인가 봐. 봄인가 봐. 봄이라 깨어났고 그다음 이제 봄이라 깨어났는데 그리고 곰이 가렵대. 그리고 그리즐리라는 말이 되게 낯설고 이게 사실은 발음도 제일 꼬이고 이러거든요. 번역본이라 보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다 호칭을 곰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곰이 되게 가려운가 봐. 이 그림 보면서 어디가 가려운 것 같아? 긁고 싶은데 닿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D가 저도 잘 안 닿아요. D가 이렇게 손으로 해서 달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은 솔직히 D가 잘 안 닿아요. 그리고 곰은 뚱뚱하니까 손이 짧아. 그래서 D가 등이 가려운데 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근데 곰이 어디가 가려운 것 같아?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 보고 그럼 너는 등 한번 다나 해볼까? 엄마도 등 단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게 좋겠죠. 근데 곰이 아우 답답해. 왜냐면 손이 안 닿으니까 막 가렵고 이 느낌 뭔지 알겠어요. 저도 한 번씩 등이 가려우면 손이 안 닿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요. 뭐 효자손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손이 안 닿을 때는. 그래서 다행히 이럴 때 딱 좋은 나무가 하나 있어. 그런데 문제는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곰이 간 거지. 그랬더니 곰 친구들이 여기서 뭐예요? 나무에서 다 등을 긁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숫자를 세고 싶으면 숫자를 이렇게 세도 되고, 나무에서 지금 등을 긁고 있는 애는 몇 명일까? 이렇게. 곰이 몇 마리 있지? 몇 명이라면 안 되겠네. 그죠? 말이라고 해줘야지 맞겠네. 몇 마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곰이 등을 긁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까 간 애는 누구지? 이렇게 관찰력도 해주셔도 돼요. 얘가 간더니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홈은 기다렸어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기다리는 것도 여기에서도 아이가 어떤 질서도 배우는 거죠. 그죠? 기다렸다 해야 되는,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먼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 해야 되는 것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또 기다렸어. 점점점 줄어드는데 또 기다렸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어요. 닥박, 닥박 하고서 긁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을 때는 비버가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등을 긁고 있을 때 비버가 나무 뒤에 가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비버가 뭐를 할까?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 비버가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이빨이 엄청 튼튼해요. 그래서 이빨로 툭툭툭 긁어서 나무를 어떻게 해요? 화당 해서 이렇게 넘어뜨린 거야. 그래서 이거 황당하겠죠, 곰이. 곰은 황당하고, 얘는 좀 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끼, 쿵, 긁고 있는데, 얘 막 긁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얘 되게 황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곰이, 이 덩치 큰 곰이 어떠냐면,
너 지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주실 때 보시면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가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머니가 진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읽는 거랑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그죠? 막 구연 동화를 너무 잘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감정을 살려서 읽어주셔야 돼. 쌍따옴표 있는 거. 이 슬픈 표정인데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읽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읽어주면 집중력이 생겨요. 아이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읽어주면. 그래서, 비버가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나 지금 가렵고도 엄청 가려워서 등을 여기다 갖다 대고, 막, 이 느낌 아시겠죠? 이거 읽는데, 저도 제가 막 등이 막 가려운 것 같은 거야.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비버가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뭐? 내가 그냥 해서 근데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뭐가 안 되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학폭이 있는 거고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걔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 그래서 세계창작은 어머니 종합물이에요. 음. 세계창작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모든 게. 그런데 어머니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안 하시냐면 세계창작에 투자를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세계창작에 투자를 많이 하셔라. 왜냐하면 모든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비버가 말했어요. 집 지을 나무가 필요해서 그랬어. 걱정 마. 내가 다른 나무를 찾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죠? 내가 필요해서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그래서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해서 이 나무는 어때? 하면서 이제 비버가 곰을 데리고 가면서 나무를 찾아주는 거죠. 그때 이게 누가 따라와요? 이게 사슴이 잠깐 따라와요. 근데 이제 사슴은 따라왔다 없어지고 따라왔다 없어지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드디어 나무 하나를 찾았어요. 그럼 이 나무는 어때?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곰이 이런 거 이게 이제 아이들 심리인 거예요. 새들이 쳐다보잖아. 창피한 거예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등을 솔직히 저도 막 아는 사람 앞에서 뭐 집에서야 막 하지 마. 모르는 사람 앞에서 등을 이렇게 해서 긁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아이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새들이 쳐다봐서 창피하잖아. 근데 보시면 집에 책 꺼내서 보세요. 진짜 볼이 빨가네요. 창피해서 너무 이거 볼이 빨갛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집에서 책 꺼내서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나무는 나무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곰 조심해라고 써여 있잖아요. 여기다는 긁을 수가 없어요. 얘가 덩치가 너무 커서. 그래서 또 다른 나무를 갔더니 뭐예요? 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벌이 있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곰이 누굴 도와준다? 비버를 도와줘요. 감싸주잖아. 그죠? 이런 거에서 인성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데 너가 공경에 처하면 나도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아까 표지에서 봤던 거가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여기 벌이 있는 거고 새가 있는 것도 얘네가 지금 있는 데는 새 나무 밑에 있어요. 그죠?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응. 그래서 이제 드디어 또 다른 데로 가서 저 나무 좀 봐. 비버가 강가 큰 나무를 가리켰어요. 한번 올라가 볼래? 하고 친구를 어떻게 설득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 볼래? 조용하고 경치도 멋질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하는 순간 곰이 어떡해요? 친구가 말하니까 현혹돼갖고 그래 한번 올라가 볼까?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원근감을 보시면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 생활동화나 그런 걸 보시면 이런 엉근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엉근감이 없는 건 주인공한테 집중을 해서 생활동화는 대부분 생활 주제로 엉근감이 없이 들어가서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게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게 생활동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엉근감, 미술 감각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말에 한번 올라가 볼래? 하고 비버가 얘기하니까 싫어라고 말할까요? 곰은 모험심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무로 올라갔어. 그리고 곰은 나무를 탈 수 있다 없다? 자연관찰해 보시면 곰은 나무를 엄청 잘 타요. 그래서 우리가 전래도 보면은 뭐 곰을 만났는데 나무로 올라갔는데
곰이 나무로 타고 올라와요. 몸이 뚱뚱해서 못 올라올 것 같지만 나무를 잘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발톱이 뾰족해요. 그래서 자연관찰, 곰 제가 이따가 시간 되면 잠깐 보여드릴 건데 뾰족하니까 타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드디어 올라왔어요. 근데 곰이 뚱뚱하다 했잖아요. 이 지금 여기 자기 몸무게에 비하면 나뭇가지가 되게 이렇게 지금 조금 작은 거에 보면 얇은 거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겠죠. 나무가 부러지겠죠. 그러다가 밑으로 까당까당 곰 다쳤을까 안 다쳤을까? 잠시 멈춰줘도 돼요? 다쳤을까 안 다쳤을까? 어떻게요? 잘 됐어요. 어떻게 물로 떨어진 거야. 선봉. 물로 떨어지니까 물로 떨어지니까 다치지는 않았겠죠. 근데 비버가 아까 있다가 이쪽으로 막 걱정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 엉망이야. 그러면서 곰은 울먹였어. 나무도 못 찾고 쫄딱 젖어버렸고 몸도 잡아봐요. 가려워서 갔는데 나무도 찾지도 못해서 등도 못 긁었고 거기다 물에 빠져갖고 흠뻑 젖었으니까 엄청 슬플 거야. 그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아까 중간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곰이 등이 가려워요. 그런데 물까지 젖었어. 얘 심정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철퍼덕 해갖고 뒷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무 긁으려고 했더니 여기 부러진 비버가 이렇게 했던 부러진 나무도 여기에 보여요. 비버가 손을 뻗었어요. 뻗어갖고 어떻게 해요? 여기 아니 여기 하면서 등을 만져주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런데 이 곰의 표정 보세요. 이 어떤 표정일 것 같아요? 비버가 여기 가려워? 여기 가려워? 하고 했는데 이 느낌 아시겠어요? 혹시 저는 우리 신랑이 한 번씩 가렵당하면은 이렇게 등 긁어주는데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손이 안 닿잖아요. 손이 안 닿으면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거죠. 그때 곰의 표정이 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소금이 그러니까 아까 비버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금이 해서 조금 아래 하면서 이제는 얘도 즐거워지고 얘도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뒷발로도 긁어주고 어 이제 괜찮아 비버가 물었더니 괜찮아 아주 좋아 하나도 가렵지 않아 그러면서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비버가 아니 저기 이제 곰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도와주고 싶겠어요? 곰이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누구를 도와준다? 비버를 도와줘요. 기분이 좋아진 곰이 부러진 나무를 번쩍 들었어.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너 아까 집 짓는다고 했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버가 이쪽에 놓아줄래? 하면서 아까 곰이 올라탄 나무 가지인 거 보이시죠? 아까 곰이 올라타서 부러진 나무 가지. 비버는 작은 거 들고 곰은 큰 거 들고 여기다 이제 집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에서 어딘 것 같아요? 저녁이죠. 그죠? 저녁이고 여기 하늘에 뭐예요? 별도 반짝반짝 떴어요. 아까 아침에 이렇게 한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얘랑 같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밤이 되니까 둘이 이제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요? 이 표정 보시면 둘이 엄청 행복해요. 왜냐면 등이 가려웠던 것도 해결이 됐고, 비버는 자기가 집을 짓고 싶었어요. 집을 짓고 싶었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곰이 도와줘서 집도 지었어. 그러니까 둘이 너무 행복해요. 비버의 나무집이 완성되었고, 곰아 도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비버가 곰한테 바라보았어. 나무가 없어도 비버가 그리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나무가 없어도 괜찮아? 하고 누가 물어본 거예요. 비버가. 그랬더니 곰이 뭐라고 말했냐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나한테 네가 있잖아. 서로 어떻게 해요? 둘이 친구가 된 거예요. 서로 도와주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창작으로 인성적인 부분도 끌고 가는데 비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하브르타 질문을 던지자면 비버는 왜 이 통나무로 나무를 지려고 집을 짓고 싶어 했는지 왜 하필 얘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곰이 등이 가려워서 나무에다 긁고 있는 그 순간 조금 기다려도 될 텐데 하필 그 나무에 가서 긁어갖고 나무를 부러뜨려서 곰이 나무도 못 긁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번은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고 비번은 집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을 것 같아요? 카메라 아니죠. 그 뭐지? 그 얘기해 주셔도 돼요. 우리가 텍스트만 언어가 아니라 그림도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떼기 전에 그림을 많이 본 아이들이랑 한글을 빨리 떼서 글자를 읽는 아이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한글은 너무 일찍 어거지로 뗄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놔두면 아이가 5, 6세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서서히 떼요. 그래서 학습을 해서 한글을 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책 읽기를 많이 해주면 아이가 언어적인 표현도 많이 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쌍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말하듯이 어머니가 약간 진짜 막 그 슬픈 표정이면 슬픈 그 감정을 넣어서 읽어주시면 아이가 말하는데 어, 이렇게 표현 언어가 되게 좋아져요. 슬플 때, 기쁠 때, 화날 때 이런 표현 언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따옴표가 있는지, 맞춤표가 있는지, 그다음 따옴표가 하나 있는지에 따라서 읽기를 달리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이거 쌍따옴표, 따옴표 하나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에는 개나리 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갖고 계신 자연관찰에 아람을 갖고 계신 분이나 뭐 그 그레이트를 갖고 계시든 개나리 책이 있거든요. 두 개 다 읽고 오시면 되고 뭐 시간이 되시면 책이 있으면 들고 오셔도 돼요. 들고 오셔도 개나리 책 하나만 들고 오세요. 그래서 왜냐면 식물편이 좀 어렵거든요. 식물편이. 처음부터 아이가 식물편을 잘 안 봐요. 그런데 밖에서 오늘 개나리를 봤다. 오늘 개나리 읽어주면 되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개나리 책을 갖고 하면서 그동안 했던 거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잠깐 시간이 남아서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출판사마다 조금 달라요. 이거는 그 뭐지 그레이트 북스의 놀라운 자연. 이거는 아람에 보시면 요거 이제 자연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더 보면 좋고 이렇게 보셔서 아까 그 창작에서 있던 곰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나무 올라타는 거 포인트만 잡아드리자면 곰은 어디에 살까? 그죠? 그리고 곰이 이렇게 크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몸은 뚱뚱하지만 나무 타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엄마가. 그래서 요거 혹시 보이실까요? 아까 창작에서도 등을 대고 있었죠. 자, 우리가 창작에서는 의인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등이 가렵다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곰이 나무에다가 이거 뭐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으세요, 혹시? 등이 가려워서 그럴까요? 응. 그래서 집에 갖고 계시면 꺼내서 한번 보세요. 곰이 지금 나무에다가 이렇게 등을 입고서 벅벅벅 되어 있기는 해요. 여기에서는 가려운 걸로 표현했지만 창작에서는 자연 관찰에서 곰이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다가 자기 냄새를 묻히는 거예요. 묻혀서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무를 이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발톱으로 긁어서 영역 표시를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발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뾰족해요.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나무를 긁어서 그 다음에 내 몸의 냄새를 여기다 붙여서 내 영역을 표시해. 그래서 이 영역에 다른 곰이 들어오면 어떻게 공격하겠죠. 싸우겠죠. 이 땅은 여기는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그리고 곰이 먹는 것도 나왔죠. 그때 우리 처음에 소풍 그 도레미 곰에 봤을 때 이 보죠 연어 먹는 것도 보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관찰은 이렇게 그냥 약간 이걸 막 스토리로 읽어주시려고 하면 안 되고 곰의 특징만 잡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곰의 종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리 질리는 가려워서 곰은 이 불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람에 있는 자연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곰에서 곰의 종류 이렇게 플랫북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곰발바닥 실제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마다 좀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출판사마다 기획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 그 어떤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곰의 특징, 곰이 먹는 것들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자연 관찰이 어떤 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그 자기만의 그 출판사마다 기획 의도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머니들이 활용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줌으로라도 하니까 어때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돼요. 다행이에요. 저는 왜냐면 아직, 매주 네네. 이렇게 오시려면 바쁘시잖아, 어머니들도. 그죠?